새해 첫날 혹은 매달 1일이 되면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결심을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최근에 이런 결심을 했던 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올해는 진짜 다이어트 한다. 내일부터는 무조건 새벽 5시에 일어난다. 하루에 30분씩 영어 공부한다. 이번 달부터는 돈 진짜 모은다. 그리고 정확히 3일 뒤, 아니, 어떤 날은 딱 하루 만에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며 자책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난 왜 이렇게 끈기가 없을까? 내 의지력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죠. 많은 분들이 이 순간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게으른 거라고, 내가 나약한 거라고, 내가 남들보다 의지력이 부족한 거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확실하게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격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뇌입니다. 우리의 뇌는 애초에 작심삼일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수십 년간 누적된 뇌과학과 행동심리학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결론입니다. 그걸 모르고 무작정 정신력만 강조하니까 평생 이번엔 진짜야를 반복하면서 인생이 제자리를 맴도는 겁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오늘은 그 매뉴얼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의지력을 단 1%도 쓰지 않고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내 결심이 매번 3일 만에 무너졌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낮 동안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쓴 일이 뭐였나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버티는 것, 직장 상사 눈치 보면서 기분 맞추는 것, 점심 메뉴 고르는 것, 거래처 전화 받고 말 한마디 한마디 골라가며 통화하는 것. 다 에너지가 드는 일들입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에너지가요.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의지력을 무한한 샘물이 아니라 하루 용량이 정해진 배터리로 봅니다. 이걸 학술적으로는 자아 고갈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1998년 사회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가 처음 제시한 개념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데 쓰는 심리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을 참아내고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모든 순간마다 이 배터리가 조금씩 닳아 없어집니다. 상사한테 화 한 번 참았을 때 배터리 5% 감소, 점심 메뉴 고르느라 10분 고민했을 때 배터리 3% 감소, 하루 종일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나면 배터리는 이미 바닥입니다. 그러니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뇌의 배터리는 이미 0%에 가깝습니다. 방전된 스마트폰으로 고사양 게임을 돌릴 수 없듯이 배터리가 다 떨어진 뇌에게 이제 운동 가야지, 영어 공부해야지 라고 명령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시스템에 요청을 넣는 겁니다.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배터리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배터리가 없으면 작동이 안 됩니다. 여기에 뇌의 치명적인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뇌의 최우선 목표는 성취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수십만 년 전 인류가 초원에서 살아남으려면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 본능이 지금의 우리 뇌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뇌는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변화를 감지하면 곧장 비상사태로 인식하죠. 이걸 항상성 유지 본능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새벽 5시에 일어나거나 안 하던 운동을 시작하거나 안 하던 공부를 시작하면 뇌는 이렇게 외칩니다. 야, 이러다 에너지 고갈돼서 굶어 죽겠어. 원래대로 돌아가. 소파로 복귀.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뿜어냅니다. 몸이 무겁고 이유 없이 짜증나고 뭔가 하기 싫어지는 바로 그 느낌이요. 결심한 지 딱 3일째 되는 날, 미칠 것 같은 귀찮음이 찾아옵니다. 그건 여러분의 나약함이 아닙니다. 뇌가 살아남으려고 작동시키는 생존 프로그램의 부작용입니다. 마음이 평생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여왔던 겁니다. 네가 나약해서 포기하는 거야 라고요.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 안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정면 돌파는 애초에 승산이 없습니다. 뇌는 진화의 역사가 만들어낸 기계입니다. 의지력 하나로 그걸 이기려는 건 맨주먹으로 벽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벽이 부서지기 전에 손이 먼저 망가집니다. 그러면 평생 소파에 누워 살아야 하냐고요? 아닙니다. 뇌와 정면 승부하지 말고 이 원리를 거꾸로 이용하면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는 의지력 배터리를 단 1%도 쓰지 않는 뇌를 속이는 기술들입니다. 첫째, 이미 하는 일에 슬쩍 얹어가기, 습관 스태킹. 새로운 결심을 완전히 독립된 거대한 이벤트로 만들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책 읽어야지 라고만 결심하면 퇴근 후 뇌는 언제 읽지, 얼마나 읽지, 어디서 읽지 하며 선택을 거듭하다가 배터리를 소진하고 포기합니다. 뇌가 고민할 틈을 주지 마세요. 이미 매일 무의식적으로 하는 100%짜리 루틴, 양치질, 커피 마시기, 현관문 여닫기, 뒤에 새 행동을 슬쩍 얹으세요. 오늘 집에 가면 책 좀 읽어야지. 퇴근하고 집에 와서 현관문을 닫자마자 거실 식탁에 앉아 책을 한 페이지 편다. 현관문을 닫는 행동이 시작 버튼이 되어 다음 행동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구현의도라고 합니다. 만약 X 상황이 되면 Y를 한다의 구조로 뇌에 입력하면 뇌는 X를 마주하는 순간 Y를 거의 자동적으로 실행합니다. 뇌는 생각하지 않는 행동에는 배터리를 소비하지 않거든요. 하루 한 페이지면 어떻습니까? 어제까지 한 페이지도 읽지 않던 사람이 한 페이지 읽는 사람이 되는 것, 그 간격이 인생을 바꿉니다. 처음부터 하루 30페이지 읽으려다 사흘 만에 포기하는 사람보다 하루 한 페이지를 꾸준히 읽는 사람이 1년 뒤에 훨씬 앞에 있습니다. 둘째, 뇌에 찍힌 명사를 바꾸기. 정체성 기반 변화 행동을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말고 뇌에 입력된 목적지인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바꾸세요. 제임스 클리어가 자신의 책에서 소개한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금연 중인 사람에게 담배를 권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아니요, 저 지금 담배 끊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아니요, 저 비흡연자입니다. 당연히 후자가 금연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전자는 여전히 자신을 참고 있는 흡연자로 정의합니다. 매 순간이 억제의 연속이고 배터리가 계속 소모됩니다. 하지만 후자는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자신이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담배를 안 피우는 건 결심이 아니라 정체성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죠. 다이어트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니까 이건 못 먹어. 나는 내 몸을 사랑하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사람이야. 전자는 자기 억압입니다. 후자는 자기 표현이죠. 이 차이가 단기적으로는 작아 보여도 누적되면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결심이 아니라 선언을 하세요. 나는 매일 아침 움직이는 사람이다. 나는 돈을 의식적으로 다루는 사람이다. 처음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뇌는 반복적으로 입력되는 자기 인식을 현실로 구현하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셋째, 뇌가 도망칠 길을 막는 환경 설계, 선택 아키텍처. 스마트폰이 침대 머리맡에 있으면 뇌는 100%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봅니다. 의지력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뇌는 눈앞에 보이는 가장 편하고 자극적인 경로를 자동으로 선택하도록 세팅되어 있거든요. 이건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과학의 문제입니다. 역으로 이 원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결심을 실행할 수밖에 없도록 진입장벽을 허물어 버리세요. 아침 운동을 하고 싶다면 전날 밤 침대 바로 옆에 운동복을 세팅하고 잔다. 눈 떴을 때 손이 운동복에 닿도록. 스마트폰을 덜 보고 싶다면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지 않는다. 충전기는 거실 멀리에 둔다. 책을 더 읽고 싶다면 책을 소파 팔걸이 위에 항상 올려두고 리모컨은 서랍 안에 넣어둔다. 유혹의 장벽은 높이고 원하는 행동의 장벽은 낮추는 것. 이게 환경 설계의 핵심입니다.
행동 경제학자 리처드 탈러는 이걸 넛지라고 불렀습니다. 거창한 의지 없이도 사람이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환경의 힘이요. 뇌는 이 환경의 덫에 쉽게 걸려듭니다. 그리고 이 덫을 설계하는 사람은 당신이어야 합니다. 세 가지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루틴에 얹고 정체성을 바꾸고 환경을 재설계하라. 이 세 가지는 모두 의지력이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번의 작은 설계만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지난 몇 년간 여러분의 결심이 무너졌던 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매뉴얼 없이 맨손으로 뇌라는 복잡한 기계를 운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살 때 매뉴얼을 읽지 않으면 와이퍼 작동법도 모르고 에어백 조건도 모르고 심지어 연료 주입구가 어느 쪽인지도 헷갈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복잡한 뇌를 매뉴얼 없이 수십 년 동안 운전해온 겁니다. 솔직히 그 상태에서 여기까지 버텨온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이제 매뉴얼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단,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의지력을 불태우려 하지 마세요. 그건 원래 금방 꺼지는 불입니다. 그 불로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 매번 연기만 나고 잿더미가 됩니다. 대신 환경을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루틴에 딱 하나만 얹어보세요. 정체성을 딱 한 문장으로만 선언해보세요. 그 하나가 다음 하나를 부르고 다음 하나가 또 다음 하나를 부릅니다. 이게 복리처럼 쌓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작심삼일이어도 괜찮습니다. 3일 만에 무너지면 어때요? 목요일에 다시 결심하면 됩니다. 3일짜리 결심도 10번 반복하면 한 달이 됩니다. 그 한 달이 12번 쌓이면 1년이 됩니다. 완벽한 작심일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의지력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찔렸던 분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내 뇌를 속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환경 설정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운동복을 침대 옆에 꺼내두겠다. 스마트폰 충전기를 거실로 옮기겠다. 그 작은 한 줄이 서로에게 자극이 됩니다. 이 댓글창이 서로의 결심을 응원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억하세요. 뇌는 나를 끌고 다니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 딱 하나만, 딱 오늘 밤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힐러 제제였습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